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. 탈모 열광의 임플란트도 이 얘기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꽤 온라인상이 뜨겁습니다. 이 후보도 이재명 후보 혹은 이재명 선대위 스스로도 놀랄 정도인데요.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 이재명을 뽑는다고요?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.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. 나의 머리를 위해. 저는 이게 좀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지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토 중인 공약이 이렇게 이슈가 될지도 이재명 선대에서도 몰랐을 것 같아요.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 혹은 링컨이 오더라도 이재명을 찍겠다라는, 어찌 보면은 이슈 끌기에는 성공했다. 온라인상에서는 꽤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청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요. 이게 청년 선대위에서 나온 제안이거든요. 예. 그건 뭐냐면 요즘에 2030 청년들이 굉장히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탈모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뜻밖의 어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는 소확행의 어떤 공약으로 나온 것이고요. 재정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정 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, 그래서 개인 부담과 국가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정부의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. 굉장히 국민의힘 선대위와 달리 어떤 비교되는 어떤 정책 제시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다가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. 예. 그런데 좋은 건 좋은 거라도 이게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봐야죠. 이른바 이거를 모퓰리즘이라고까지 비판했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,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꽤 많이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이상희 교수인데, 이상희 교수가 지금 현직 의사거든요.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포퓰리즘 정치다. 미용, 성형, 피부과 영역도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급여화 검토될 것이다.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. 이런 비판을 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후보 측 공약 아이디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실제로 탈모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국민 삶에 와닿는 정책 개발 경쟁하듯 여야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한 가지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 건강한 재정 건전성 아니겠습니까? 우리 건보료를 보게 되면 2015년도 한 해에만 이 5조 7,9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고요. 2020년도에는 무려 한 해에 17조 2,5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.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만 2025년도, 그러니까 불과 3년 뒤에 예상되는 건보료 1년 적자만 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.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 물론 이 탈모로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측면이 크겠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데 미용이나 노화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대하게 될 경우에 이 건보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감 있는 고민과 대책도 공약을 발표할 때 같이 세웠으면 좋겠고요. 그러나 그런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탈모 건보 비용 충당하는 것들, 탈모약 가격 저렴하게 하는 것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하고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환호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탈모 건보화를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, 다만 이 계속해서 누적 적자, 특히 문재인 케어 이후로 심화되고 있는 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좀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의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. 이재명 선대, 이재명 후보는 지금 탈모, 이른바 탈모인들에 대한 좀 고충을 더 나라가 들어주자. 여기에 임플란트까지, 지금 임플란트가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인데 이거를 좀 임플란트도 확대하자. 여기까지 좀 이재명 후보가 나갔습니다. 글쎄, 그럼 내일 되면은 그 쌍꺼풀 수술도 포함시키고 모레 되면은 이제 주름살 제거 수술도 포함시켜야 되나요? 임플란트는 그 굉장히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 질병이긴 시술이긴 하지만
워낙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연령하고 개수를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면 정말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고, 현재 이제 탈모인이 1,000만 탈모인이라고 하는데, 지난해 한 해에 그 치료를 받은 분이 25만이라고 하는데, 예. 만약에 이게 보험이 적용돼서 굉장히 싸진다면 이른바 1,000만 탈모인이 다 치료를 받는다면은 아마 작년에 한 380억 정도 그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, 정말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우리 건보 적립금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20조가 쌓였는데 2024년에 지금 고갈된다고 합니다. 지금도 1년에 8조를 그 건보 재정을 메꾸는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. 그러면 임플란트에 그 탈모에 다 하면은 그 재정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그리고 탈모라는 게 질병과 관련된 게 있고 미용과 관련된 게 있어요. 근데 이재명 후보가 심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질병보다는 미용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, 그렇다면 과연 미용에까지 우리가 그 건보를 적용해야 되느냐? 그러니까 말은 쉽고 듣기에는 좋죠. 그렇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게 건보에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? 나름대로 그 전문가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하나하나 알겠습니다. 따지면서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더 위하는 것인가 고민해서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표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건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후보 정책 얘기를 해봤는데 논란거리 하나도 이 주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.